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의 90분은 마치 길 잃은 배가 항로를 헤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지 못한 채 위협적인 장면은 있었으나 이를 골로 연결하지 못한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이 투입된 순간 경기의 양상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그가 투입된 지 단 1분 만에 토트넘은 마치 동이 트는 새벽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이전까지 침묵했던 공격진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빠르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상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가 토트넘의 경기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죠. 영국 현지 팬들은 경기 후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마치 오브리그 비프로 팀 수준 같다 고 한탄하며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체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기용을 맹비난하며 손흥민 없이도 팀이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현지 언론은 유망주들의 대거 출전을 예상하며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양민혁 역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러나 경기 1시간 전 발표된 라인업에서 그의 이름은 선발은커녕 교체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내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양민혁의 출전을 기대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경험 많은 1군 선수들에 의존하며 베르너, 브레넌 존슨, 마이키 무어를 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중원에서도 제임스 매디슨, 사르 그리고 메이슨 같은 주전급 자원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며 이 대회를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단순히 팀의 주장이나 공격수에 그치지 않고 팀의 중심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가 교체로 투입되기 전과 후에 토트넘은 전혀 다른 팀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유려한 움직임과 상대 수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공간 창출 능력은 토트넘의 공격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팀 동료들은 그의 존재를 중심으로 재정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의 FA컵 64강 경기, 특히 상대가 비프로 팀인 테머 리버스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부담 없이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1군 선수들을 휴식시키고 체력을 비축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예상과는 달리 매디슨, 베르너, 브레넌 존슨, 사르 그리고 레길론 같은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출전시켰습니다. 골키퍼 자리 역시 신예를 기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안토니 킨스키를 선발로 내세워 현지 팬들 사이에서 거의 1군 라인업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일 뒤 예정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는 토트넘의 시즌 초반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FA컵 경기에서 1군 선수들을 모두 쉬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체력적인 우위를 살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기회를 스스로 날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스널은 같은 FA컵 64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강팀과 만나야 했기에 로테이션을 돌릴 여유가 없었지만 토트넘은 비교적 약체인 테머 리버스를 상대했기에 로테이션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5군에 해당하는 전력을 가동하며 경기에 나섰고, 이는 경기 내내 팬들에게 황당함과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은 테머 리버스를 압도할 것이라는 예상을 철저히 배반했습니다. 매디슨은 경기 초반부터 결정적인 실수를 연발하며 중심을 잡지 못했고,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은 경기 내내 엉성한 패스와 조합 플레이로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장면은 반복되었고, 공격 전개는 마치 의사소통이 단절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팬들은 특히 브레넌 존슨과 베르너의 부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둘은 오브리그에서도 뛰기 어렵겠다 며 조롱했고, 포스테코글루의 선수 기용에 대해 오브리그 감독으로 딱 맞는 전술 수준이라는 비아냥까지 쏟아냈습니다. 팬들의 좌절은 경기력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며 연장전에 돌입하는 순간 정점을 찍었습니다. 연장전으로 넘어가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국 손흥민, 클루셉스키 그리고 발렌티노를 투입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손흥민은 투입 후 특유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유려한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지쳐있는 팀 동료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으며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팬들은 손흥민이 연장전까지 출전하게 된 것에 크게 실망하며 이럴 거면 애초에 주전들에게 휴식을 줬어야 했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FA컵 경기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은 단순한 주장이나 공격수의 역할을 넘어 토트넘 전체의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연장전 투입과 동시에 경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은 그동안 팬들과 언론이 손흥민의 가치를 왜 그렇게 높이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연장전이 시작되기 전
손흥민이 피치 라인에서 몸을 풀기 시작하자 테머 리버스 홈팬들조차 손흥민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자신들의 작은 경기장에서 뛰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경기를 관전하는 팬들에게 하나의 축제 같은 순간이었죠. 이 장면은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흐뭇함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투입은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입되자마자 왼쪽 측면을 지배하며 경기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을 돌파하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며 클루셉스키와 발렌티노와의 연계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토트넘의 공격은 이전 90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잡고 약 40m를 질주하며 상대 수비를 헤집어 놓은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테머 리버스 수비진들은 손흥민의 압도적인 속도와 기술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며 손흥민과 다른 토트넘 선수들 그리고 오브 리그 선수들 간의 수준 차이를 적나라하게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은 확실히 세계적인 선수답게 오브 리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토트넘 선수들이 오브 리그 선수들과 수준이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다. 라며 팀 전체의 경기력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브레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는 팬들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존슨과 베르너는 오브 리그에서도 골을 넣지 못할 선수들 같다 고 혹평하며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고 자랑스러워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단 구성 능력에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연장전 10분경 손흥민이 얻어낸 파울로 토트넘은 좋은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고 페드로 포로가 이를 존슨에게 연결하며 슈팅으로 이어갔습니다. 슈팅은 상대 수비에 굴절되며 문전으로 흘렀고 테머 리버스의 수비진이 혼전 상황에서 실수를 범하며 자책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1-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팬들의 반응이 자책골 장면조차 손흥민의 공로로 돌려봤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저런 찬스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찬스를 손흥민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기 후 손흥민의 투입에 대한 팬들의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FA컵을 포기하더라도 손흥민의 체력을 관리했어야 했다 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특히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앞둔 상황에서 손흥민을 연장전에까지 출전시킨 것은 자신의 고집과 선수 관리 실패를 보여준 사례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체력을 저렇게 소진시키면서 그의 폼이 살아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팬들의 비판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뛰지 않고 팀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손흥민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토트넘이 FA컵 64강에서 힘겨운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연장전에서 그의 투입은 마치 잠들어 있던 팀의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전반과 후반 내내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준 토트넘은 손흥민이 피치 위에 등장한 후에야 제대로 된 흐름을 찾으며 결국 3-0 승리로 FA컵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연장전에서 토트넘이 추가골을 만들어낸 장면은 손흥민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제드 스펜스가 우측에서 손흥민에게 대전환 패스를 연결하자 손흥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클루셉스키의 침투를 확인하며 완벽한 공간 패스를 열어줬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이 절묘한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골로 연결하며 스코어를 2-0으로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이 장면을 두고 손흥민에게 패스만 제대로 연결되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 고 입을 모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상대 수비수들을 마치 거미줄에 갇힌 곤충처럼 묶어두었고 그 덕분에 클루셉스키와 같은 동료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손흥민이 미끼 역할을 할 때 이를 제대로 활용할 또 다른 공격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의 주의를 끌어내고도 다른 선수들이 이를 골이나 공격 포인트로 연결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며 답답함을 자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유망주 양민혁의 출전 제외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양민혁이 선발로 나왔다면 연장전까지 가지 않고 경기를 끝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스쿼드 운영을 맹비난했습니다. 양민혁은 최근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경기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에게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전술이 아닌 젊고 패기 넘치는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제드 스펜스가 우측에서 올려준 컵백이 상대 수비수의 몸에 굴절되며 존슨의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존슨은 이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3-0으로 승리하며 FA컵 32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팬들과 전문가들은 테머 리버스가 경기 후반까지 토트넘을 상대로 무실점을 유지하며 기적을 꿈꿨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가 비프로 팀이라는 점에서 토트넘은 애초에 연장전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경기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투입되자마자 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며 단 30분 만에 3골을 만들어낸 장면은 그가 왜 월드클래스 선수로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경기 후 전문가들은 테머 리버스 팬들이 경기 종료 직전까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상대는 세계적인 선수들로 구성된 토트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0분 동안 무실점으로 경기를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투입된 후 경기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3골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며 테머 팬들의 기적의 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손흥민의 투입은 경기의 모든 흐름을 바꿔 놓았다.